것 같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우리 평산 책방이 책 친구들과 함께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거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기도, 함께 또 책을 보내기 운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독서 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데, 많이들 도와주실 거죠? 네. 창을 한번 말씀하세요. 들어가시면. 적당 없어. 나중에 또 하고 놀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실은 그동안 딸 문다희 씨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 왜 입장이 없는가? 근데 지금까지도 입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책 소개 글을 SNS에 올린 게 한 2번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책 소개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일단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연이은 책 소개로 SNS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기 뭐 이렇게 막 좀 험한 말도 좀 써 있죠? 저게 책 제목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무슨 축제가 되겠지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방송에서 읽기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데. 이게 에세이집의 이제 제목인데 이 책을 제목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세상은 잔인하면서도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나는 책이다. 뭉클한 감동이다.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글을 올려요. 앞서서도 한번 올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도 아니 딸과 관련된 입장은 없고 책 소개가 올립니다. 근데 또 책 소개가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어제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책 소개 딸과 관련된 입장도 없지만 최근에 어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책 소개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김남국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을 냅니다. 저렇게 책 소개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죠. 문재인 대통령님 신선 노름 책 장사 그만하고, 여기서부터 이게 상당히 뭔가 이제 불쾌감이 드러난 거죠. 지금 신선 노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반패가 되십시오. 눈치 없고 생각 없는 SNS 메시지.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저 모습이 눈치 없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나 더 봅니다. 윤 정권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 이렇게 되면 이게 싸우자는 건가요? 매달 연금 2천만 원씩 받으면서 독후감 쓰고 책 팔 때 아닙니다. 책방 하루만 문 닫고 제발 올라와 달라. 이거 주말에 잡혀있는 그 집회에 올라달라 이 뜻이거든요, 지금요. 소영주 정치사연구소장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최우철 매시분 편집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네. 김남국 전 의원 표현 보면은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 그리고 한때는 뭐 동지 관계라고도 봤잖아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하기엔 좀 거친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남국 전 의원이 이게 좀 심사숙고를 한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좀 생각 없는 발언이지 아니 않았을까. 연금 월 2천만 원 돈 얘기까지 꺼내면서 이렇게 비판을 좀 넘어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최근에 아마 민주당 복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 저는 국민의힘에 복당한 줄 알았습니다. 저 글만 보면. 그렇죠. 그만 보면 국민의힘으로 지금 가시려나? 그러니까 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총구를 왜 내부로 돌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어떤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배지를 달았을 때도 그때 친문으로 전략국좀 받아서 갔지요. 신문 인사로 통해. 신문 인사로 통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은혼을 떠나서 얘기하는데 생각이 없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 촛불 집회에 오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전직 대통령이 촛불 집회에 나오는 거를 좋게 볼까요?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글에다가 연금 2천만 원? 이거는 굉장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감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런 공개 저격을 전직 의원으로서 올린다는 것은 당내 갈등을 초래한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 정권 탄생 원죄 이런 표현까지 썼네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 행위입니다. 따지고 보면 왜 그러냐면
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문, 친명 나눌 것 없이 똘똘 뭉쳐서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본인의 지금 공천 개입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저겸함으로써 당내의 갈등을 초래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남국 전 의원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두 장으로 김남국 전 의원의 저 글 입장을 소개해드렸는데 두 번째 걸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연금 얘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원제 아니 연금을 월 2천 받으면서 독후감 쓰고 책팔 때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목이 이거잖아요. 책방 하루만 문 닫고 제발 서울로 올라와 달라. 주말에 잡힌 집회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뭐 대규모로 지금 준비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와라는 거잖아요. 참석하라는 건데 최경철 의원님. 만약에 민주당이 주최하고 주도하고 있는 이 장외 집회에 참석하라는 건데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이 그 장외 집회에 참석하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뭐 가실 리가 없겠죠. 더구나 뭐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까지 그래서 그 전직 대통령을 힐난하고 비평을 했는데 예. 가실 까닭이 아예 없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글을 올렸을 때 참 이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참 이분이 할 일이 없구나. 할 일이 없으면 고인을 계속 하셔야지. 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글을 올려서 민주당 스스로 자신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어서 민주당 우물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이분이 얼마 전에 복당이 됐죠. 예. 이런 분을 복당시킨 거 보면 참 이재명 사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참 건전한 야당으로서 역할도 많이 했는데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면서 저런 분들이 판을 치고 저런 분들이 복당을 하고 그러니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말까지 하고 그러니 더욱더 신뢰가 떨어지고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저런 분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복당을 시켜주고 이러면서 점점 더 타락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비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지금 김남국 전 의원이 저런 굉장히 강한 비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비판을 한 게 저런 글을 알리고 본인이 주장했다고 얘기하면 또 어떤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겠다 이런 걸 또 의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 집회를 내일 하죠. 예. 선동을 하는 거죠. 지금 모여라. 장애 집회를 모여서 이재명의 깃발 아래 이재명을 옹이해서 이재명을 결사옹이하는 그런 당을 만들어가자. 그런 이재명 사당화를 점점 더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는 것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런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상식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을 말을 아주 아까 서영수 소장님도 잘 지적하셨다시피 저분 말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지금 이 김남국 전의 저런 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허동준 전 위원장인데요. 여기는 좀 뭐 친문 뭐 이렇게 좀 통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바란다면 본인들 언행이 그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를 가로막고 망치는 철부지 간신들의 천박함은 아닐지 심사숙고하라. 철부지 간신들입니다. 당신들 천박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정주 소장님 네. 여기 또 이때부터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앞서서 우려했던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전 의원의 발언 자체가 국민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다고 본인이 배설하듯이 전직 대통령을 따지고 보면은 조롱하고 모욕한 거거든요. 거기서 신선 노름이나 하냐? 이거 조롱 아닙니까? 예. 모욕 아닙니까? 2천만 원이나 연금 받으면서 할 일을 하느냐?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원죄가 있다. 이거는요 배설에 가까운 얘기라서 벌써 지금 허동준 전 위원장이 철부지 간신들의 천박함. 이게 벌써 당내 갈등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격식 있게 예전에 전직 대통령에게 본인이 친문 전 의원이었다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굳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나 저는 무엇보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를 정말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김남국 의원은 사라져야 된다. 저런 분이 많을수록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내에서 친문과 이 친명이 갈라져서 갈등이 있다면 나중에 다 포용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내에서 분열하고 나서 어디에서 표를 얻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되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허동진 전 위원장이 지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정철 의원 여전히 잠깐 수면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친명 친문의 갈등은 여전히 불씨는 여전히 어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민주당의 원뿌리는 사실 뭐 친명, 친노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원조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항상 나그네 입장인데 나그네가 자꾸 원조를 자꾸 비판하는 그런 대열에 직접 서진 않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선다면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분당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친노의 가장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지사도 예. 곧 컴백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돌아와서 친명에 대고 배신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실이 어떤 그 일파만파로 번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분들이 민주당의 본가가 아니라 옆집에서 왔기 때문에 옆집 사람들은 항상 본가를 존중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옆집 사람들이 자꾸 본가를 폄하하고 예. 본가의 전통을 깔아뭉개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분가를 할 수밖에 없다.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분가. 분당이죠. 정치권에서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 좀 해봤는데요.